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윙글의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정말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언제나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는 건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지만 특히 정말 어린 주먹만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아파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 고양이에서 잘 발생하는 전염병인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고 또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조금 취약한 편이고 걸리면 많이 아프고 높은 폐사율을 보입니다. 요즘은 예방접종을 워낙 잘 하는 추세라서 옛날에 비해서 이 범백 발생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길냥이를 데려오셨거나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에는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 흔히 범백이라고 부르는 이 범백혈구 감소증은 말 그대로 백혈구를 감소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파보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강아지 파보장염을 일으키는 이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합니다. 범백에 걸린 고양이와 직접 접촉해서 감염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환경 중에서도 조금 오래 살아남는 편이라서 한 집안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전염될 확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백에 걸린 고양이는 어떤 증상을 주로 보일까요? 첫 번째는 기력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 범백은 강아지 파보장염과 유사하게 소화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운도 떨어지고 밥도 안 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토나 설사를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장 상피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를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고양이가 걸린 경우에는 유산 사산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범백에 걸린 어미 고양이에게서 태어난 새끼 같은 경우에는 잘 태어난다 하더라도 뇌 저형성증으로 다양한 후유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태어나고 나서 경련, 진전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의 진단은 요즘은 간단한 키트가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통해서 음성, 양성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범백 확진이 된 이후에는 다양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합병증이 없는지 아니면 백혈구 감소증이 얼마나 중증인지 예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가능합니다. 범백혈구 감소증에 걸린 친구들은 혈액 검사상에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을 점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범백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다른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양이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가 밥을 못 먹고 구토, 설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당이나 전해질,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액 처치를 하게 되고요. 구토나 설사가 너무 심하면 증상에 맞게 대증치료, 즉 항구토제나 지사제 등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도 5개월 미만의 어린 고양이들은 사실 사망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고양이가 밥을 먹고 토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되면 집에 데려가셔서 통원 치료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개선된 뒤에도 몇 주 동안은 바이러스를 계속 배설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특히 소독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같이 사는 다른 고양이들이 접종은 완료했는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항체가가 잘 형성됐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변으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화장실 청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장실을 꼭 따로 쓰시고 화장실 모래를 매일매일 전체 교체해 주시고요. 자주자주 락스로 화장실을 소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고양이 범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첫 번째도 백신, 두 번째도 백신입니다. 고양이가 어릴 때 맞추는 종합 백신에 범백 바이러스도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종합 백신을 꼭 맞추시고 항체가 검사도 꼭 완료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함부로 외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먼저 키우던 고양이가 있는데 새로운 고양이를 들이기 전에 먼저 키우던 고양이 백신이 잘 접종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합사하시기보다는 새로 데려오는 친구를 동물병원에서 꼭 검진을 마치시고 며칠 정도는 따로 케이지에 분리하셔서 합사를 늦추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강아지의 파보장염과 고양이의 범백 둘 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항상 접종을 잘 하셔서 우리 모두 같이 접종을 잘 해서 앞으로는 보기 드문 질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